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마주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영상 촬영인지 와우, 오 마이 갓. 이번 썸네일 요걸 준비해왔어. 제가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에 이제 출석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거의 5시 45분, 전 거의 5시 40분 뭐 이때쯤 일어나줘야지 여기까지 이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시 40분, 5분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렇게 저는 항상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저거는 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2등 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미래의 지구학교에서 훌륭합니다. 이분도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 우리 학교 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국어농국밥 우리 학교 친구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학교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1등을 뺏겼습니다. 와, 12시 딱 넘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출석 체크를 하셨는데 이 시간까지 아마 열공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여기 앞에 있어요. 출석부를 일부러 제일 앞에 뒀습니다. 누가 오늘 와서 이렇게 좀 의지를 다지나 이런 걸 보시라고. 그리고 이게 질문 같은 경우도 개념 질문방, 문제 질문방 두 개로 나뉘어서 좀 질문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개념 관련된 질문들 이렇게 잘 올려주시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 관련된 질문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는 제가 글 양식에도 써놨는데 어떤 책, 아주 이 세 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떤 책, 몇 페이지, 무슨 문제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이제 해주시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개념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페이지를 언급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자자. 저기다가 이렇게 질문 올리시면은 제가 빠르게 또 답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DM이나 카톡으로 질문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공유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질문할 때 힘들어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노트북으로 타이핑해가지고 제가 제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긁어다가 이렇게 드리는 식의 답변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주시면은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좀 대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좀 답변할 때 편하기도 하다. 아시겠죠? 어쨌든 카페를 좀 애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7강 3점. 랄랄랄라. 자, 3점 문제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자기소리 풀 때만큼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진 않아요. 좀 살짝 받쳐놓고 해볼게요. 자, 그림은 남북 대륙의 빙하 연구를 통해서 과거 45만 년 동안 기온 편차라는 거는 플러스면은 더 추웠다, 마이너스면 좀 더 시원했다라는 거죠. 플러스면 더웠다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시기는 확실히 지금 기온 편차가 음수인 거 보니까 온도가 낮았어요. B시기는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낮았던 A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음 부피가 좀 컸고요. 이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B시기는 약간 얼음 부피가 작았죠. 당연한 얘기죠. 시간이 10,000년 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0, 여기가 현재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면 높이는 건 B시기가 당연히 높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왜? 주된 이유는 열팽창. 아니야. 주된 이유는 이번 그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로는 뭐가 주어졌었냐면은 그 빙하의 융해가 주어졌었어요. 빙하 융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팽창을 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자료를 보시면 되냐?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그렇듯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개념편에 넣었던 문제로 기억이 되는데 개념편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네. 2022년 지구과학 1 9월 평가원 5번 문제 보시면은 빙하 융해에 의한 영향이 해수열 팽창으로 인한 영향보다 크다라는 자료를 일단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는 일단은 기준으로 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자료에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자료를 따라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일단은 평가원에서 저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믿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A시기가 높냐? A시기는 온도가 낮았던 시기예요. 온도가 낮으면은 빙하가 더 많았겠고요. 그 말은 반사율 자체도 더 많이 됐겠죠. 자, 기온 편차랑 지구 얼음 부피는 대체로 반대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기온 편차 플러스면 높았다는 거는 얼음 부피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그래프가 약간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그려서 뭔가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거울 마냥
위아래가 지금 대칭적이죠. 작은 데는 크고 큰 데는 작고 뭐 작은 데는 또 크고 큰 데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대칭인 걸 알 수 있다. 그림은 2002년 이후에 그린란드랑 남극 빙하의 대륙 빙하 총 누적 변화량인데요. 점선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세로 배출될 때 다양한 모델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8.5 L, 8.5 M, 8.5 U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빙하 손실값의 하한, 중한, 상한 추정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는데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빙하의 누적 변화량이 일단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지식적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은 절감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 많이 꼬라박을 거고 절감을 좀 한다면은 약간 빙하가 조금은 덜 높겠지 않겠느냐. 하지만 포인트는 그거죠. 세로축이 지금 0인데 0, 여기 0이 있는데 얘에 비해서 이렇게 쫙 이어서 얘에 비해서 무조건 지금 줄인다고 즉각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빙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죠? 빙하 감소 주된 이유는 지구온난화고요. 아까 보여드린 요 자료랑 같이 보시면 좋겠죠. 요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니까. 그린란드는 2007년 이후에 빙하 손실량이 예측값보다 크냐. 실제로 그린란드 보시면 제일 아래로 이렇게 꼬라박고 있어요. 모든 예측값, 점선으로 나타낸 모든 예측값보다 아래에 깔리고 있는 거 보면 빙하의 누적 변화량이, 빙하의 감소량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 그린란드랑 남극대륙의 빙하 손실량만 고려할 때 2007년 이후가 해수면 상승률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 높이 편차가 굉장히 높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죠? 2cm만 올라가도 제 클라이밋 센트럴 그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걸로 조작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약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대충 10년 동안 2cm가 올라갔다 치면 2100년까지 100년이면 거의 20cm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20cm면 한 2m 올라가는 거고 조작해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죠?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조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12번 문제 여기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3번, 5번 해볼게요. 자, 그림 가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요때 1980년과 89년 요때 평균 대비해서 북극해 면적의 얼음 면적의 변화율을 주는데 우리 알죠? 배경 지식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줄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한 이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북극해 얼음 면적이 계속 줄면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쓸별작 유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런 거 여름철 이게 북극해의 9월이니까 이제 북반구의 여름이죠. 북반구 여름 감소량이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거 겨울보다 이걸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다는 각각 전지구 평균 기온 편차에 북극해 평균 기온 편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전 지구 평균 기준값은 요 정도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고 북극해 평균 기준은 약간 기간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때 평균 기온이다. 근데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순서 없이 봤더니 뭐가 좀 다르냐면 일단은 X축은 동일해요. 동일한 기간을 측정을 한 건데 Y축이 기온 편차인데 약간 축이 다르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지구과학은 언제나 축으로 장난질 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얘는 최대축이 30.5인데 얘는 1.4인 거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얘네가 동일한 만큼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지금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3.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다자료 같은 경우는 제일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 축이 1.4라는 거. 이런 거 실수하면 진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북극해의 평균 기온 편차냐? 이거는 약간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질문이 이건 거잖아요. 어디가 더 높게 상승했게 이건데 북극해가 약간 우리 예상과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온도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는 1.4 지구 전체고요. 그래서 이 나가 지금 북극해의 정보인데 북극해가 이상하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 평균 상승 속도에 비해서도 거의 약 2배 내지는 조금 과하게 보면 3배 정도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한 2.5배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2.5배네요. 2.5배 정도 빠르다라는 거는 약간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떤 뭐 빙하에 녹는 것보다는 오존층 파괴에 의한 영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그런 오존층 파괴보다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융해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북극해에 맞고요.
최근 30년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변화는 9월이 더 크겠죠. 더 많이 온도가 떨어지고 더 많이 얼음이 줄어드는 걸 통해서 더 많이 반사율이 감소했을 거다. 북극계 표층에서 평균 밀도는 1980년에 크냐? 1980년에 현재에 비해서 온도가 낮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더 심층수의 침강이 더 활발했겠죠. 이게 활발했다라는 말은 표층의 밀도가 좀 더 크니까 활발히 침강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크다. 정답. 자, 13번. 그린 간은 우리나라 과거 30년, 30년 기간, 뭐 이 정도 기간, A 기간이라고 명명을 했네요. 지난 30년, 이거 B 기간, 그리고 최근 30년에서 세 가지 기간의 계절 변화를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봤더니 확실한 거는 여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겨울이 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가을인가요? 여기 가을인 것 같네요. 가을도 좀 감소하고 있네요. 그리고 봄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ABC 기간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쪽 파이에서부터 바깥쪽 파이로 자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요거랑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2점짜리 마지막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가 여기 이 자료로 실제 자료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여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겨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외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구 자체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넣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기온 편차를 봤는데요. 고농도고의 하나는 최소 배출입니다. 최소 배출을 해도 온도는 증가한다. 대충 한 1도 정도 혹은 2도 정도 올라간다. 1, 2도 올라간다. 어떤 자료 주냐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그대로 가면요. 거의 6도 혹은 7도, 8도 사이까지도 올라간다. 이게 고농도겠죠, 당연히. 기억은 고농도 배출이고요. 30년 동안은 평균 기온이 높죠. 그리고 온실기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당연히 겨울 일수는 줄어들고요. 이걸 만약 여름 일수로 물어본다면 여름 일수는 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14번, 15번. 문제가 많긴 한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툭툭툭툭 부담 없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자, 3번, 4번. 자, 지구온난화 막기 위한 대안으로 방되고 있는 건데 태양 광발전이다. 옛날 지구와 원에서는 태양 광발전 혹은 태양 열발전 두 개 다릅니다. 태양 광발전이 물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하실 텐데 광전 효과라는 걸 활용한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태양열 자체를 쓰는 거라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태양열 발전 두 개 다른 거예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 태양을 비옥화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공급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 반사막 우주에 뭐 방사능을 한다고 이런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탄소 다배출 에너지원을 가로 전환하면은 온실기체량을 당연히 줄일 수 있겠고요. 온실기체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는 CO2를 재료로서 CO2를 쓰고 그리고 산출물로서 O2를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다는 지구의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오케이. 5번 이거 제가 그 개념편에도 설명을 할 때 썼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요 자료죠. 이 자료를 그대로 갖다 드려서 여러분들이 각 권역에서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지. 친절한 장영 C.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개념 강의했던 영상 진짜 많이 찍었네요.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온실효과 개념편 문제편 요거네요. 자, 요거 온실효과 요거 보시면은 이제 저거에 대한 방정식 개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여기 지금 한번 해보죠. 뭐. 자, 대기가 없는 경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우주든 지표든 여긴 대기가 없으니까 대기든 들어온 만큼만 나가줘야 되고 나가온 만큼만 들어와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사 평형 쌤 먹은 게 뱉은 거. 지금 여기는 우주랑 지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에서 100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주에서 100 먹어줘야지. 지표에서 100 받았으면 지표에서 100 뱉어줘야지. 이겁니다. 그죠? 얘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구 반사 30이라는 알베도는 외워주면 좋습니다. 반사율. 근데 안 외웠다 치고 보시면은 여기서 100을 지금 때려 넣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쪼개지죠? 여기 100 때려 넣었는데 25로 쪼개졌으면 여기 빈칸 채울 수 있죠. 뭐냐면은 45가 되죠. 45. 그죠?
여기는 29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29 같은 양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방정식 세우면 딱 이거 한 칸 찾아낼 수 있겠네. 그렇죠? 지표에서 받는 게 45 받아먹고 여기 또 88 받아먹습니다.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뱉어내는 B랑 29랑 같아야 됩니다. B는 이거 전체는 지금 133이니까 133 빼면은 어떻게 되죠? 104네요. 104. 자, 그러니까 B는 10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B가 두 개로 쪼개져요. 4랑 이거랑. 그래서 4랑 이거랑 해서 이거 100이고요. 또 그러면은 끝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뭔가 짬뽕질을 하려면은 헷갈리니까 우주에서 보시면은 우주에서 때려 넣은 거는 100 때려 넣었잖아요. 100 때려 넣었는데 30 튕겨 나오고 알베도 반사율 그리고 화살표의 처음과 끝을 보면 돼. 이렇게 올라와서 지표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4 그리고 여기 지금 빈칸 물음표. 그럼 물음표는 얼마가 되죠? 66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66. 이렇게 해서 가운데 여러분 의심스러울까봐 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세워보면 대기에서 먹는 거 하나, 둘, 또 셋. 이것도 많이도 먹네. 됐죠? 25 더하기 29 더하기 100. 그리고 뱉는 거. 뱉는 거는 대기로부터 나오는 건데 얘 아니에요. 얘는 지표에서 다이렉트 쏘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되고. 얘 여기서 위로, 아래로, 우주 땅으로 지표로 쏠 수 있죠. 대기는 가운데 껴 있으니까 햄버거 패티처럼 윗 패티, 윗빵, 아랫빵에 쏠 수 있잖아요. 위에 빵에 쏘는 66 더하기 아래 빵에 쏘는 388 하면은 지금 154로 균형이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온실 효과가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 그랬죠. 위에서 100 넣었는데 아래에서는 100 갖고 놀았죠. 여긴 대기가 없으니까 0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똑같이 100을 넣었습니다. 보세요, 방정식. 좌우 변합하면 100이잖아요. 근데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 가운데 대기에서 지금 154. 아까 0이었는데 154로 열이 더 많이 순환되고 있다는 거. 또 지표에서도 아까 100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33을 갖고 놀죠. 좌우변 합치면은. 그래서 133의 열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가 온실 효과라는 거죠. 이거가. 0이었던 대기가 154로 뻥튀기. 그리고 100이었던 지표가 133으로 뻥튀기.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왜? 두 명이 우리 똑같은 100을 넣었는데 대기에 온실 기체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라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해 뜨면은 온도 확 올라오고 해 지면 온도 팍 식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다만 요즘 이 온실 효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다고요? 그 온실 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너무나 극심해지기 때문에 너무 더워져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지 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냐? A는 100이고요. B는 104네요. 그래서 A가 더 크지 않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증가하면 B가 증가하냐? 한마디로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커질 수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 다 커질 수 있고요. 먹었으니까 뱉는 거 다 커져야 되죠. 물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애들도 다 커지긴 다 커지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더 커진 애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때 주는 자료를 보고 가자. 증가하면은 B가 그래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먹는 양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집어넣는 것도 많아져야 되고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나일 때가 더 높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의 힘이다. 자, 16번 1번 그림은 남극대륙 비관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약 42만 년 동안 기온 편차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기온 편차의 기준값은 이 전체 요 기간 동안의 평균값인데요. 어쨌든 간에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건 0이라는 값입니다. 0이라는 값을 봤을 때 사실은 온도가 높았던 시즌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온도가 굉장히 CO2 농도가 이렇게 거의 비례하는 모습을 갖다가 여기가 지금 말도 안 되죠. 이 지점이 갑자기 CO2 농도가 미친 듯이 점선 보세요. 점선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기체가 미친 듯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난 경향성, 이산화탄소 농도랑 기온 편차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CO2 농도가 당연히 기온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주된 요즘 연구입니다. 기온 편차 변화랑 이산화탄소 변화는 대체로 비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지방의 비낭한 면적은 현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계속 녹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수면 높이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현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의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평가원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빙하가 녹는 게 열팽창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구 대기 온실 효과는 기억 시기가 더 클 것이다.
기억시기 어디 갔어? 여기죠. 온실 효과니까 온실기체 농도인 CO2 농도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한 요 정도입니다. 현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때가 훨씬 더 적었죠. 적다. 그 말은 현재보다 기억시기가 클 리가 없죠. 더 작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정말 데이터 해석 능력 하나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 데이터 해석 능력 실제 자료죠. 실제 자료를 주고 데이터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를 기후변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거죠.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 이 파트는 출제가 되면 아마 데이터 해석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실제 자료 한마디로 실제 자료를 주고 그거를 해석해라 요런 거를 낼 것 같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엔단원 풀고 고통받으신 분들 아마 다음 영상부터 이제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풀어는 드릴게. 근데 제가 그 엔단원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실제 어떤 방정식 계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다루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해석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내려주시고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그냥 정말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뭔 얘기냐면은 기후가 올라갔어. 그럼 심층순환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뭐 빙하는 어떻게 될까? 빙하 녹았으니까 반사율은 어떻게 될까? 반사율이 이렇게 변하면 사막은 어떻게 될까?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지엽적으로 방정식 계산하는 문제가 저는 이번 교육 과정에선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풀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바로 영상에서 N단원 계산을 다 제가 도와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번엔 없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셔야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평가원 6월 9월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빠빠빠빠.